구애증명과 급류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재밌을 책입니다. 모해북. 안녕하세요. 모해북입니다. 오늘은 요새 역주행 중인 화제의 소설 6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극고와 극부로가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들인데요. 지금부터 저의 솔직하고 조금은 위험한 리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해북. 첫 번째 책은 고래입니다. 이 책은 흡입력이 엄청납니다. 이야기가 워낙 독창적이고 흥미롭게 흘러가서 읽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이 책은 주인공 금복이라는 여자의 일대기이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금복에게 벌이는 아주 거대한 복수극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스포를 피해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금복은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그 지긋지긋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어느 날 마을에 찾아온 생선장수 아저씨의 트럭을 타고 바닷가 마을로 도망치게 돼요. 그곳에서 금복은 처음으로 거대한 고래를 봅니다. 힘차게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르는 장면은 금복에게 충격이자 아주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그 순간 금복에게도 처음으로 꿈과 희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후 금복은 바닷가 마을에서 놀라운 생활력으로 돈을 벌고 여러 남자와 자유롭게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금복에게 칼자루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남자가 등장하고 그 칼자루를 통해 금복은 당시에는 신문명과 같았던 극장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됩니다. 고래를 본 이후 처음으로 금복을 사로잡은 또 다른 경험이었죠. 이때 금복은 언젠가 자신만의 고래극장을 세우겠다는 아주 큰 꿈을 품습니다. 사업 수완이 뛰어난 금복은 점점 큰 돈을 벌고 정말로 고래극장을 짓게 돼요. 극장은 늘 사람들로 붐볐고 금복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인생의 정점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때 금복은 가장 큰 불행을 마주합니다. 사실 금복은 애초부터 돈이 없었고 우연히 얻은 일확천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돈에는 진짜 주인이 있었는데 금복은 그것을 외면한 채 자신의 사업 자금에 보탠 거죠. 그 순간부터 금복의 인생은 복수의 표적이 되고 말아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고래와 극장은 금복에게 반짝이는 꿈을 의미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땐 자신의 욕망만 앞세운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덮고 나면 나의 고래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에게는 꿈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그저 욕망으로만 비춰질 수 있는 나의 고래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고래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처음엔 아주 꼬릿하고 역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맡아지고 싶은 중독성 강한 향수. 사놓고 외출할 때 뿌리기는 좀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뿌려놓고 킁킁거리면서 맡고 싶은 그런 향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거 나의 인생책이야, 정말 재밌어 라고 말하기엔 묘하게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재밌게 읽었고 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다음은 양기자의 모순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한참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몇 달 전에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잘 있니? 모순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는 작품이죠. 저도 재밌게 봤는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작가의 문장력에 한 번 놀랐고 또 작가가 인생에 대한 통찰이 탁월해서 2번 놀랐습니다. 바로 이게 작가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내용은 25살 안진진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두 남자를 두고 누구랑 결혼할지 고민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진이가 고민하는 두 남자는 성향이 완전 달라요. 한 명은 파워 ESTJ처럼 모든 것을 계획하는 현실적인 나영규이고 다른 한 명은 INFP처럼 낭만 없이는 절대 못 사는 감성적인 김장우입니다. 그리고 진진이는 남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엄마와 이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엄마와 이모는 일란성 쌍둥이이고 같은 날 결혼하지만 서로 다른 배우자를 만나면서 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배우자에 따라 자신의 삶이 180도 달라질 거라는 걸 늘 염두에 둔 채 두 사람을 만나요. 게다가 가출과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의 존재까지 더해져서 어떤 삶을 선택할지 진진이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진진이가 두 남자를 두고 고민하는 현실적인 내용에 흥미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진진이가 갈등하는 그 모습이 솔직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진이는 엄마와 이모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결혼에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두 남자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진진이는 정작 본인의 마음을 진정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이란 한 사람의 장점만 취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진이가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혼자서 밸런스 게임 하듯이 다른 선택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둘 중에서만 고민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진진이가 더 좋아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에는 나영규는 이모처럼 살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합리화처럼 느껴졌고, 김장우는 성격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진진이가 사실은 본능적으로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뽀뽀하는 것까지 계획할 것 같은 영규도, 모든 걸 자기 느낌대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장우도 다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진진이의 배우자 고민보다 오히려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이 책은 진진이가 엄마와 아빠를 향한 진심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는데, 저는 진진이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도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진이가 늘 곁에 있었던 엄마보다도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에게 더 마음을 주잖아요. 아빠는 곁에 없었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고 오히려 미화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진진이가 가족을 파탄는 아빠를 정말로 진심으로 용서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진진이가 진정 사랑한 건 엄마가 아니었을까. 엄마는 진진이가 부정하고 싶은 존재이지만 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분신 같은 존재이기도 해서 진짜 애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순을 인생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에 깊이 남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홍학의 자리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격에 충격을 거듭하는 책으로 유명하죠. 40대 교사 준우와 고등학생 다현이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한밤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장면으로 소설이 시작합니다. 그 순간 경비 아저씨가 학교를 순찰하는 소리가 들리고 준우와 다현은 깜짝 놀라요. 이 상황이 들키면 안 되니까 준우가 먼저 복도로 나가서 경비 아저씨를 유인합니다. 그렇게 다현이 최대한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요. 상황이 어느 정도 무마된 후 준우가 다시 다현을 찾으러 교실로 갔는데 다현이 목을 매단 채로 발견이 되죠.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목을 매달 수 없는 불가능한 위치였어요. 그 밤에 과연 누가 그 학교에 남아서 다현의 목숨을 빼앗아간 걸까요? 소설은 이 다음부터가 거의 폭풍처럼 지나갑니다.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홀린 듯이 읽었어요. 그러다 후반부에 가서는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되죠. 이 반전에 많은 분들이 호불호를 느끼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괜찮았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작가에게 말려들었다. 작가가 미끼를 던졌는데 나는 그것을 물어버렸다. 그런 거죠. 저는 그런데 이 내용과 반전보다도 더 좋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 추리소설이면서 지금 이 현대가 배경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공간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방해되는 것 없이 몰입이 정말 잘 됐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처럼 느껴졌어요.
왜 외국 추리소설 보면 일단 그 나라의 분위기가 안 그래도 낯설게 느껴지는데 이름이 또 엄청 헷갈리잖아요. 안 그래도 이름이 긴데 자기들 맘대로 성으로 불렀다가 갑자기 이름으로 불렀다가 막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경찰 나오고 탐정 나오면 더 헷갈려요. 그 나라에서 경찰을 부르는 직책이 너무 다양해서 되게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몰입을 방해했었더라고요. 한국 추리소설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방해받는 게 전혀 없어서 그냥 쭉쭉 막 몰입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재밌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홍학의 자리를 보고 정혜연 작가님께 반해서 이 홍학의 자리 전작들인 날시르즈도 보고 홍학의 자리 다음 신작인 누굴 죽였을까도 봤는데 저는 다 아쉬웠습니다. 홍학의 자리가 가장 재밌었어요. 그리고 서술 트릭 좋아하시면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 라는 일본 추리소설이 있어요. 이 책은 막 엄청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술 트릭에 한 번 더 당해보고 싶다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근데 서술 트릭이라는 거 말해도 되나요? 뭐해보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급류, 구해증명, 돌이킬 수 있는 이 세 책인데요. 혹시 이 책을 정말 재밌게 봤다, 나 이 책 정말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세 책들은 극불호였습니다. 저의 취향도 아니었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소신 발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해증명 먼저. 이 책은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서 바로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져갔어요. 내용을 진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구와 담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구가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죽게 되는데 담이 구를 먹습니다. 네, 냠냠 먹어요. 근데 먹는다고? 네, 담이 굴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굴을 먹습니다. 말하면서도 좀 당황스럽네요. 이 구의 증명은 제가 느끼기엔 너무 싸이월드 감성이었어요. 그 싸이월드에 돌아다니는 글귀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싸이월드 감성 아시나요? 그 검색창에 싸이월드 글귀, 싸이월드 감성 쳐보시면 위에 그림이 있고 아래 글이 섞인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 그거 몇 장만 보시면 아마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는 싸이월드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구의 증명이 제가 중2병에 걸려서 싸이월드에 올렸던 글들이랑 결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그때 제가 올렸던 글들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퍼가요 하트, 이게 되게 많았어요. 너무 보여드리고 싶지만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지웠습니다. 왜냐면 진짜 뭐에 시인 사람처럼 막 감정 허세 부리는 그런 그 글들이 다시 생각해도 너무 오글거리고 정말 흑역사라고 생각돼서 부끄러워서 다 지웠거든요. 근데 그 구의 증명이 딱 그때 제 감성과 정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했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저는 구의 증명이 더 싫고 더 유치하고 더 허세 같다고 느껴졌어요. 네,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니까 구의 증명은 그냥 이쯤 하고 싶네요. 다음 책은 급류입니다. 사실 앞에 소개한 구의 증명과 비슷한 결이라는 얘기를 듣고 딱히 땡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 화제가 되고 역주행이 되니까 궁금해서 호기심에 결국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계곡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 도담은 아빠와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애가 도담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해솔이라는 남자애였는데 도회적인 이미지에 피부도 하얗고 예쁘장하게 생겨서 눈에 띄었던 거죠. 근데 그 해솔이가 갑자기 급류에 휩쓸린 거예요. 그때 바로 도담이가 해솔이를 구해줍니다. 그 일을 계기로 도담이와 해솔이가 처음 만나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급류로 인해 만나게 된 도담과 해솔은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떤 큰 문제에 휩쓸리게 됩니다. 마치 급류에 휩쓸린 것처럼요. 급류는 급류같이 빠르고 다이나믹한 전개로 흥미롭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저는 도담과 해솔이 직면하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답답했어요. 성숙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보이거든요. 쉽게 예로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불행한 선택들을 하면서 내 삶은 원래 이렇게 망가질 운명이었어 하면서 오히려 그런 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담과 해솔이 딱 그래 보였습니다. 특히 도담이가 연신 그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보는 내내 피곤했어요. 물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공감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급류는 저에게 설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영화 조커는 왜 그가 그렇게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줘서 보면서도 그를 비난해야 하나 안타깝게 봐야 하나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관객이 그 스토리에 매료됐고 설득됐기 때문인데 급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둘의 사랑을 애틋하게 그려놨어도 자기들끼리 비련의 주인공 역할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개연성이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도담은 재활센터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로 나와요. 어느 날 해솔이가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불길에 뛰어들어 다치게 되고 화상센터로 옮겨져요. 그런데 아무런 맥락도 설명도 없이 갑자기 해솔이가 도담이의 담당 환자가 됩니다. 화상센터로 이송한 해솔이가 갑자기 재활센터 환자? 그러니까 화상센터로 옮겨진 해솔이 화상뿐 아니라 다른 어딘가 다쳐서 재활센터에서 치료도 병행할 수 있는데 어떠한 맥락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요.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보는 동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비슷하게 주인공 친구들도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뭘 놓쳤나 하고 앞부분을 여러 번 확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논리적 설득이 중요한 T에게는 비추입니다. 참고로 저는 F입니다. 마지막 책은 문목하에 돌이킬 수 있는 입니다. 일단 이 책이 제 손에 없는 이유는 이것도 보자마자 알라딘 중고 서점에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구애증명과 급류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재밌을 책입니다. 두 책과 결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어떤 게 비슷했는지는 줄거리를 소개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은 로맨스를 가미한 SF이자 수사물 첩보물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도시에 대형 싱크홀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추락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중 일부가 기적처럼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초능력자가 됩니다. 그들이 부여받은 초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쇄자,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정지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복원자. 이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이 싱크홀에서만 숨어 지내요. 그리고 생존자들은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집니다. 비원과 경선산성. 두 집단은 서로를 인정하기보다는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한쪽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자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살아있고 초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비밀로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라 서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 경찰이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두 진영에 개입하게 되는데요.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싸움에 개입하게 됐을까요? 읽다 보면 반전이 꽤 있어서 더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더 찾아보지 않고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를 당할수록 재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즐겨 읽었던 인터넷 소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읽는 내내 다소 유치하고 진부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앞서 구애증명이나 금요와도 비슷한 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인공들의 사랑 방식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제약을 뚫고서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식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사랑이 애틋하고 절절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다소 과장되고 오글거리는 감정으로 느껴졌어요. 아마도 옛날에 인터넷 소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절에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감정의 방식이 지금은 유치하고 진부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초능력 설정 자체가 큰 장벽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초능력이 뒤로 갈수록 로맨스를 애절하게 만드는 장치로 쓰이는데 저는 이미 이 설정부터 납득이 되지 않았었던 터라 그 감정선에 깊이 몰입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서사가 지나치게 장황하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이 늘어지고 설명이 많아지는 구간에서는 솔직히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만 잘 넘길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SF, 수사 첩보물의 긴장감을 좋아하시는 분,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찾고 있는 분, 구애증명이나 금유를 재밌게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좋아하실 책입니다. 모이봉. 오늘 제 솔직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은 늘 사람마다 다르게 읽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책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호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이 책들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극호와 극불호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이 책들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책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